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1교시에 이어서 기술사 133회 2교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시험처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2교시 딱 그 시험지 받아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먼저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요거는 뭐 그동안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거고 기출 주제니까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식, 우리 그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부식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계공학 주제 중에서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갈바닉 부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익숙해 보이니까 얘 이렇게 해서 갈 준비를 하고, 만약에 기계공학 파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잔류응력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 그렇죠? 잔류응력 완화 방법과 변형 방지법, 얘도 이제 빈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일단 그 안전공학 파트를 공부하지 않고도 기계공학만 봐도 벌써 3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쵸? 반 이상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기계공학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도 이 3개가 벌써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주제들 이렇게 3개. 그리고 2번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브노트 뭐 기출 문제에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물어본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얘는 이제 그 변형에 관한 게 이제 강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 좀 적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포인트를 부분 점수를 먹는 그 전략으로 기계공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강장님 우리 블로그에 리뷰해 놓은 거 보니까 얘랑 연관된 문제도 많더라고요. 얘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파트는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얘도 좀 그러면은 뭔가 익숙한 주제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생각하는 기계안전 그 블로그에 강장님이 기출 리뷰를 해놓으신 거예요. 연관된 문제들 적은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걸 적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 4번 요거 산업용 리프트 검사 대상 이거 물어보는 게 그래도 서브노트 53번 있었고 40번 있었고 95번 얘에 걸쳐서 적으면 좀 적을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교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1교시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안전공학 파트가 학습이 잘 안 있어도 저희 그 기계공학 파트 인강만 듣고 시험을 봤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면서 또 그것을 확실하게 적을 수 있으면서 얘는 부분 점수를 노리면서 적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2교시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좀 획득을 해놔야 되는 그러한 교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보면은 이 주의해야 할 사항, 안전수칙, 안전장치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저희 인강 수강생분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내야 될지 그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출 여기에 다 있었던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꾸 이제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빈출 주제고 아주 잘 적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바로바로 적어야 된다. 그럼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적을 거예요? 주의해야 할 사항 적으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 교재 63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기출 리뷰 역시 제대로 해 드리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뭐 신뢰를 갖고 보실 수 있는 가장 그 신뢰를 가져도 되는 그러한 리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정확한 그러한 리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가 많이 없으면 이 영상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 보구나,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구나 하고서 여기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우리 또 수강생분들이나 수험생분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가 많이 없으면 이 주제는 별로 이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별로 그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게 이 리뷰가 정말로 도움이 되시고 다음 또 후속으로 해서 관련된 거 계속 올려드리는 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좋아요로 꼭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쓸모없는 데 시간을 쏟지 않고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 데 저희가 시간을 쏟는다고요. 투자를 거기에 이제 시간을 우리가 쏟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 유익하다고 싶으시면 그 영상은 반드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개수를 보고 제가 또 빨리 또 업로드를 해드릴지 연결해서 연관된 거를 또 여러분들께 제공할지 말지를 좀 그렇게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이 위험성을 떠올렸어야죠. 그쵸? 위험성.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프레스는 소성 가공 기계 중에서 가장 위험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계 자체 위험성 적어주시고, 그리고 작업할 때 위험성,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작업할 때 위험성 적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작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이 아닌 비정상적인 작업이 뭐야?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그렇게 해체 작업하거나 그럴 때, 조정할 때,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어주고,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때나, 그리고 영세 기업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한 좀 시사적인 것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소제목으로 적고 한두 줄씩만 빨리 적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을 꾸려주시고, 자,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수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 안전수칙에 눈이 가야 되죠. 그리고 뭐를 떠올려라? 단계별로 하는 거 떠올려야죠. 그쵸? 얘를 지금 만약에 못 떠올렸다. 예? 이 시험지를 받아보고 얘를 봤을 때 못 떠올렸다. 그러면은 학습이 아직 많이 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 고민하지 말고 빨리 떠올릴 수 있게 해야 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갈 길이 멀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적는지 한번 지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131번으로 갑니다. 131번. 자, 그러면은 보세요. 먼저 이 문제 이건데요. 131번. 자, 옛날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벌써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안전수칙에 대해서 적어라. 안전수칙에 대해서 적는데 안전장치에 관한 안전수칙을 적어라. 알고 있는 바를 다 적으라는 건데 또 간략하게 적어라.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63회 옛날 예적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 인강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전략으로 가면 되는지. 어찌됐든 예전에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라고요. 계속 이게. 근데 그 안전수칙을 적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적어야 된다고. 여기도 물어보잖아. 금형 부착 시, 작업 시작 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별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단계별로 또 적으라고 나오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이걸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금형 부착할 때랑 작업 시작 전이랑 운전 가공 중에, 그리고 정지했을 때,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기타 사항까지 적으라고 아주 그냥 딱 찍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단계별로. 그래서 131번을 그렇게 꾸려주시고, 그리고 얘는 37번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친숙해야 돼요. 안전장치 설명하시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를 떠올리십니까? 뭐를 떠올리세요? 바로 얘가 이제 방호장치를 물어보는 거죠. 방호장치. 그래서 우리 교재에 37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앞에 문제일수록 굉장히 빈출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베스트셀러 문제니까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민도 않고 잘 적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호장치를 적는다. 손천내기식, 수인식, 다 그림 그려주면서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그리고 게이트 가드식,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이에요. 얘는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은 기출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러한 단어로 금속의 강화기구에 대해서 적으라는, 그렇게 기계안전기술사에서 그렇게 물은 적은 없다. 그래서 이 금속의 강화기구라는 게 뭐냐, 강화시키는 방법,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금속의 강화기구라고 해서 구글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베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서브노트 만들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하수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강성 향상택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앞에 글자만 보자마자 이 강성을 사실 떠오르긴 했어요. 이 강성으로 강화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겠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해서. 혹은 강도를 높이거나. 근데 이 강화기구라는 게 강도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방법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이 강성에 대해서 집중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강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 강성이란 단어를 간과하고 그냥 구글링해서 또 그렇게 서브노트를 꾸리게 되면 암기만 하게 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실패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가지고선 서브노트, 우리의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강성이라는 것은 이제 변형 방지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서브노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녹여서 그렇게 좀 적어내고, 또 우리가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금속학적 그 방식, 그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구성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테니까 금속학적인 방법은 우리 서브노트에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가공 경화 이러한 것들은 이 강화기구 안에 들어가요. 뭐 열 처리에 대한 내용도 적으면 그 강화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답안을 꾸려가지고 부분 점수를 먹는 방식으로 그런 전략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찌됐든 그 강성에 대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답을 꾸리고 얘는 우리가 학습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이제 나머지는 금속학적으로 해서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적어주는 게 이 답을 잘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얘는 잠깐 보류하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은 먼저 빨리 적을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겠죠. 1번은 이제 풀기 쉬웠으니까 빨리 풀고 그 다음에 3번 갈바닉 부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얘 보자마자 얘는 아싸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식은 우리가 너무나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계안전기술사에서 얘는 우리가 항상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먼저 그 부식 파트 10번 우리 그 서브노트 10번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1, 2, 3 바로 1, 2, 3을 풀 수가 있어요. 얘 부식 파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우리 인강에서도 1시간 반을 수업했죠 아마? 예. 최소 1시간 반, 2시간까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에. 네,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괜히 그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갈바닉 부식의 하나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갈바닉 부식이라는 것은 전이차 부식이라고도 하고 갈바닉이라고도 하고 이중금속 그 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용어. 그래서 전이차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금속이 만나면은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는 음극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어노드가 되고 음극이 이제 캐소드거든요. 양아치, 양아 해서 양극이 이제 여기 어노드고 이 캐소드 음캐, 음나는 캐 같은 놈 해가지고 음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둘 중에서 좋은 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예. 얘가 이제 그 부식이 안 되는 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식이 더 잘 되는 놈만 부식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얘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전이차 부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잘 학습이 되어 있으실 테니까 당연히 거리, 면적, 역전현상 이 세 가지 적어주셔야 되고 이 방지책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3번까지 그러면 다 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바닉 부식의 이용 사례가 뭐겠어요? 갈바닉 부식은 방금 얘기한 그 전이차로 인해서 부식하는 그 방식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 원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중 금속이 이렇게 만난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금속이 이렇게 만나 두 개가 이렇게 접촉해서 만나면 이 중에서 뭐만 부식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자를 빼앗기는 놈이 부식이 돼요. 왜냐면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그 전자를 여기다 줬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줬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즉 음극이 되잖아. 전자를 받은 놈은. 그런데 얘를 빼앗긴 놈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자, 이 마이너스를 빼앗기는 행위가 바로 이온화되는 행위 그리고 부식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여기가 막 이렇게 갉아먹어줘. 혼자만 얘는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대로 건강하게 살아남고 얘만 자기를 녹이 슬면서 얘는 녹이 안 슬어.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해요. 얘가 논개처럼 자기를 희생한다. 얘는 그리고 살린다. 자, 그러면 논개는 아니죠. 사실 논개는 같이 죽는 건데 얘 혼자만 죽으니까 논개는 아니네요. 그쵸? 어찌됐든 희생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얘를 살리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자기는 죽으면서 얘는 녹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희생 양극법 그러한 부식방지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갈바닉 부식의 이용 사례예요. 그래서 그 부식의 이용 사례를 우리가 알려면 175번을 보면 됩니다. 우리 교재. 자, 이 희생 양극법에 대한 내용, 이 175번 그것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우리 서브노트 교재를 모른다고 봤을 때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갈바닉 부식 이용한 사례가 뭐냐면 아연 도금하는 게 바로 또 이런 갈바닉 부식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 갈바닉 부식 이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금속이 만났을 때 부식이 잘 되는 애가 뭐냐면
우리 그 기억나십니까? 칼카나마 아라 철리라는 그러한 우리 옛날에 중학교 물상 시간에 배운 거 이온화 경향 주기율표 순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칼카나마 알아 할 때 아가 바로 ZN 아연이거든요. 알아 철리 할 때 철이 FE 이 순서야. 그러니까 칼카나마 알아 철리 뭐 그렇게 지금 칼카나마 알아 철리 니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가 다른다. 그리고 전자를 빼앗기기 쉽다. 그리고 부식이 되기 쉽다. 그리고 산화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아연을 붙여주면은 일로 가면 부식이 더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이랑 혈이랑 만나면 누가 부식돼? 여기서요? 아연이 부식되겠죠? 예, 아연이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연 도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아연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망가지겠어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아연이라는 놈이 부식이 더 잘 되니까 얘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얘는 부식이 하나도 안 되게 이 철은 부식이 하나도 안 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연 도금에도 이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기술적인 것 그리고 뭐 상식적인 것 다 이렇게 실무적인 것까지 같이 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그런 이해도도 높여드리고 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면접 때도 또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사가 이게 어려운 게 또 면접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암기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 같은 것들로 잘 그렇게 학습을 이해하면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은 제가 하는 파트가 아니니까 얘는 넘어가고 6번 이제 할 건데 6번이랑 아까 제가 잠깐 보류하고 넘어갔던 거 2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되게 길어졌으니까 6번과 2번은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5번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기술사 문제 같은데 5번이 그렇게 나왔네요. 얘는 좀 우리가 좀 적게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휠형식 크레인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휠형식 동력 전달 장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또 어렵네요. 동력 전달 장치인데 휠형식이야. 그런데 이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건설기계 문제 혹은 내연기관 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5번은 다른 것들 풀 수 있는 거 풀고 5번 같은 문제는 여기서 날려버려야죠. 그쵸? 그래서 2번은 대체적으로 뭐 괜찮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 교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뭐 2번이랑 여기 6번 이렇게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도움 되시면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관심 많으시고 필요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좀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거고 아니면 뭐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거에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 다른 걸로 도움 드려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저랑 의사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